안녕하세요. 저는 14년차 공인회계사이고 현재 한국공인회계사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황병찬 회계사라고 합니다. 일단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가 2019년에는 이제 900명대로 선발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씩 이제 선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이제 1000명대 그리고 2020년에는 1100명대로 선발을 하다가 이제 2024년에는 1250명까지 선발 인원이 좀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선발 인원을 늘리는 정책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씩 미정 인원들이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심각해진 상황이 된 거고요. 작년도가 이제 1250명 정도 선발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등록을 하지 못한, 수습 등록을 하지 못한 인원이 8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할 때도 사실 여유가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가 끝나고 나면은 당연히 교육을 받으면서 현장에서 월급을 받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몸으로 해야 되는 그런 뭐 택배 알바라든지 이런 물류 알바 같은 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문제는 그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회에 나오기 위해서 다른 분들은 뭐 취업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어쨌든 5년에서 또 10년 동안 시험 준비를 하고 나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회계사 자격을 가지고도 그런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 현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직업의 틀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흔히 3대 사자 직업이 있죠. 뭐 회계사, 변호사, 의사인데 흥미롭게도 이제 얼마 전에 제 지인들이 가끔씩 그런 거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최신 기술이나 트렌드를 연구하다 보니까는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 가는데 어디 지원하면 좋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수능 3개 틀린, 5개 틀린 뭐 이런 부모님들이 연락이 왔어요. 업무적으로 같이 일하는 분들인데 교수님 개인적인 거 한번 물어보고 싶다고. 근데 그분들의 질문은 똑같아요. 교수님 회계사, 변호사 흔들리는 거 제가 이렇게 간파가 됐는데 우리 애 그러니까 의대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그래도 의사가 불안하지 않나요? 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분들의 머릿속엔 답이 사실 약간 정해져 있어요. 의사는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를 저한테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럴까? 회계사, 변호사, 의사라는 직업은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트레이닝의 난이도도 높고 그만큼 사회적인 안정성이나 대우도 높은 직군이었어요. 근데 이미 두 개의 직군은 많이 흔들리는 게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기 시작했고 마지막 남은 직군이 의사인데 eliminating poverty, giving everyone amazing medical care. Well, there's actually only one way to do that, and that's with the Optimus robot. With humanoid robots, you can actually give everyone amazing medical care. In terms of Optimus will be more precise. Optimus will ultimately be better than the best human surgeon, with a level of precision that isn't possible, that is beyond human. So, I think that's. 뭐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는 이런 도발적인 얘기를 했죠. 향후 3년 이내에 전 세계에서 가장 수술을 잘하는 외과 의사보다 옵티머스 휴머노이드가 수술을 더 잘할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게 SF적인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 논의를 국내 주요 외과 팀들하고 한 5년 전, 길게 10년 전부터 해오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바라보는 타임 플랜은 일론 머스크보다는 좀 더 늦게 올 것 같지만 길어도 10년 이내 그 시점이 올 거라고는 봐요. 이게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게 회계사라는 직업 자체가 예전에도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회계사가 붙고 나서 회계법인에 들어가고 나면 퇴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재라고 하면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인재였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엑셀을 진짜 잘하는 사람, 그리고 뭐 문서 작성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재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잘 정리할 것인가, 내가 잘 질문하는 사람, 그리고 이 구조를 잘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상황 판단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재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죠. 회계사라는 사람의 업무를 뭐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이 초급 수준의 업무들을 이전에는 신입 회계사 분들이 처리하면서
이런 회계사 겪을 수 있는 또는 감사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초급 부분에서 좀 자동화도 많이 되고 시스템들이 발달하면서 그런 신입 회계사분들이 맡을 수 있는 비중이 교육으로 받을 수 있는 자리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이제 신입 회계사분들의 업무가 AI로 조금씩 대체되면서 그런 인력이 조금씩 덜 필요하게 된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10년 버텨서 합격한 후배가 나는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할 때가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개인의 문제로 절대 치부할 수는 없거든요.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젊음을 다 바친 친구들이 이제는 자기는 뭘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본인은 그냥 생계를 위해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부모님 집에서 기거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제가 있는 학교, 경희대학교 이제 오비스홀, 경영대학원이 있는 게 저 건물인데 제 방 맞은편이 회계사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 보면 참 여러 가지 미묘한 감정이 드는 게 현재 회계사 자격증을 딴 분들도 자리를 못 찾고 계세요. 회계사 시험은 여전히 어려운 시험 맞고. 근데 이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걸 준비할까? 이 어려운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따도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어. 근데 또 다른 길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하던 거니까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앞으로 좀 상황이 좋아질까? 애석하게도 별로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가 가장 먼저 바꾸기 쉬운 게 고정적인 업무, 매뉴얼의 업무예요. 학습하기가 좋으니까. 이게 뭐냐면 리더가 하는 업무는 그냥 복잡하기 때문에 약간 시차가 있는데 하위단, 주니어들이 하던 업무는 굉장히 매뉴얼화가 잘 돼 있어요. 대규모의 일들이고. 이거 AI가 학습하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계사는 AI가 안 될 거야 했는데 되기 시작했고 뭐는 안 될 거야 했는데 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거의 모든 직군으로 퍼질 겁니다. 결국 여기서 제가 고민하는 포인트는 그럼 주니어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데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당장 그들이 사회 진출 기회가 없어지죠. 그러면 노동의 하단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도 생각할 수가 있고 더 큰 문제는 그럼 미래에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사회의 조직에서의 중간 허리나 리더는 누가 맡을 건데 주니어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가는 건데 진입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럼 우리 사회의 미래 리더는 사라지는 겁니다.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AI will replace human jobs. How do you view this shift in the labor market? Yeah. So it's interesting to see that even 50 years ago, people have said the same thing. You know, back then you had the first industrial robots in the car factories, and people said, "Oh, that's dangerous. Now all the jobs are going to be replaced." But look at the countries back then who had many robots. That was Japan, Germany, Switzerland per capita. And all of these countries had low unemployment rates. So although they had lots of robots in comparison to other countries, they didn't have high unemployment rates. No. While it is true that some of the jobs were replaced, all kinds of new jobs were created that you couldn't predict back then. You know, in the 60s and 70s, who would have predicted all those people making money as YouTube video bloggers or something like that, or podcast hosts, or millions of other jobs which have come up which didn't exist back then? Our experience with humanity shows that humans always invent new jobs that fill niches that cannot be filled by the machinery. GPT가 등장한 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흥미로웠던 점은 S&P 500에 들어가는 기업들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총 인원은 점점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는 올라가고 인원은 감소하는 과거에는 없었던 패턴이 지금 막 보이기 시작한 거죠.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과거에는 기업의 고용 규모를 보게 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어요. 올해의 기업이 신입사원 5,000명 뽑는다. 뭔가 신사업하고 일이 잘 되나 보다. 돈도 많나 보다. 근데 갑자기 올해 막 감원을 해. 레이오프.
뭔가 경영이 흔들리나 봐. 주가도 떨어지고 불안했잖아요. 이게 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은 내보내거나 안 뽑아요. 근데 기업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현상이 역사적으로 없었냐? 있었죠. 산업혁명기로 돌아가면 딱 똑같습니다. 산업혁명기 전에 보게 되면은 방직공장, 방제공장가 보게 되면 이제 실이나 옷감을 짤 때 다 사람이 기계를 밀었어요. 가축 써가지고 밀고. 근데 증기기관이 들어온 다음에 사람을 내보냈어요. 사람 10명이 기계 미는 것보다 기관 하나가 다 일을 해버리니까. 그럼 그때 지표를 따져봤다고 하게 되면 고용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실이나 옷감 생산량은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거랑 같은 현상입니다. 100명을 낼거 하던 일을 10명, 20명이 해내고 있어요. 제가 재미삼아 최근에 조사해 본 게 종업원이 100명이 안 되면서 매출액이 1000억인 단위의 기업들 찾아봤어요. 거의 다 AI 기반 어플리케이션 기업들이에요. AI로 뭐 더빙해준다, AI로 뭐 회사 로고 만들어준다, AI로 어떤 법정의 판례 조사해준다. 이런 기업들을 보면 종업원이 평균 50명 정도가 되고요. 매출액도 4천억에서 5천억이에요. 이게 한 10년 전이면 거의 불가능한 회사예요. 1인당 매출액이 거의 100억에 육박하잖아요. 이런 기업군들의 평균은 보게 되면 매출액이 한 50에서 70억 사이에 1인당. 이런 기업이 그럼 한국에 있을까? 없거든요. 아직은. 그런데 그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대기업이건 신생기업이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이만한 인원, 이만한 자본을 가지고서 인력과 자본을 레버리지로 돈을 벌던 시대에서 이제 지능의 레버리지, AI의 레버리지로 적은 인력과 적은 자본으로 폭발적인 가치를 만드는 시대로 전환했다. 이 전환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사회에서 가장 고된 훈련을 받고 공부를 잘했고 높은 보상을 받던 직군 자체가 확 뒤집어지는 현상이 이제 근미래에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과연 무엇을 공부할 것이고 우리의 미래 직군 중에 과연 어느 게 더 가치 있게 포지션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 교육과 직군에 대한 논의를 바닥부터 다시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I have compared AI to something that happened 3.5 billion years ago when chemistry became biology, when life was invented on this planet 3,500 million years ago. Suddenly you had a new kind of matter, self-replicating matter, life. So the prospects are really bright. And whoever does it first will have a huge impact on the rest of the world, but very quickly the rest of the world is going to catch up, and AI and robots are going to get cheaper and cheaper and cheaper. And everybody, even the poorest guys, will be able to afford robots and AIs that make his life better. 내 집 마련, 주식 대박, 자녀 교육 모든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모른 척할 수 없죠. 그 시작은 경제와 투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경제 수업이 시작됩니다.